양파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추대, 즉 꽂는 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꽂는 분화의 발생 원인은 양파의 경우는 일정 기간 영양생장이 거친 후에 구비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양생장 기간 중에 식물체가 저온에 감응해서 꽂는, 즉 화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추대되어서 꽃이 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는 녹식물체의 춘화형으로서 일정한 크기가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저온을 받아도 꽃눈이 분화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가을에 양파를 심어서 6월에 수확을 하지만 겨울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꽃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양파 같은 경우는 잎이 5 내지 6매시 온도 12도씨 이하의 저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겨울 월동기에 양파 크기를 보면은 보통 잎수가 3에서 4매 정도로 월동을 하고요. 정식을 하고 정식 후 뿌리 발달은 이루어지지만 지상부는 거의 3, 4매 상태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저온에 감응되지 않습니다. 저온에 감응이 되고 난 후에는 고온 장일 조건에서 꽃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저온 자극은 생장점 부근에 있는 영양 조건에 따라서 요구도가 다릅니다. 즉, 식물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체내 CN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온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포장에서도 어떤 식물체는 꽃대가 올라오고 어떤 식물체는 꽃대가 올라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상은 양파 수확하기 전 꽃대가 올라오는데, 빠르면은 4월 중순경이면은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대가 점점 자라서 수확기 무렵에는 빠른 것은 꽃이 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개체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순양파라 그러면서 보통 뽑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경우 꽃대가 올라온 것을 절단하고 이것을 상품성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꽃대를 제거해도 내부는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은 없습니다. 꽃대는 4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수확기 전에 꽃이 개화를 하고요. 중만생보다는 조생종에서 꽃대 발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즉, 조생종의 경우는 아무래도 식물체가 큰 상태에서 겨울을 넘기기 때문에 추대 발생률이 높은데, 조생종의 경우는 꽃눈은 형성되었더라도 이것이 추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조기 수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는 꽃대가 올라오기 직전이거나 올라올 무렵에 수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꽃대가 다소 높아도 현재 상품으로 출하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그 꽃대가 발생한 부위가 양파와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 후에 소비자 쪽에서 크레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양파 포장해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양파를 쓴양파라고 해서 뽑아버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꽃대가 올라온 양파는 양파 안이 목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뽑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 양파 추대가 되는 원인은 양파가 잎이 5 내지 6매대, 즉 양파는 녹식물체 춘화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저온에 감응을 해야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화분화가 되고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식물체, 즉 양파 같은 경우는 잎수가 5 내지 6매가 되었을 때 저온 감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온이 와도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양파를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꽃대가 안 올라오는 이유는 이와 같이 어린 상태에서는 저온을 받아도 저온에 감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저온에 감응하는 온도는 약 한 10도에서 12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저온 감응이 일어나고요. 15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저온 감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파 잎이 5 내지 6매가 되는 시기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온도가 낮게 되면은 꽃대가 발생을 합니다. 꽃대가 발생하는
조건으로는 너무 일찍 심거나 너무 큰 묘를 심을 경우 생육이 지나쳐서 꽃대가 올라오고요. 또한 겨울이 지나치게 따뜻해서 월동기간 동안 양파가 많이 자라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파 꽃눈이 추대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꽃눈이 분화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꽃대가 많이 분화되면은 상품성이 없어서 버리니까 그만큼 수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1번은 정상 개체고 2번은 꽃대가 발생한 개체인데 이 속신부가 목질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고 식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꽃대가 발생되는 조건은 줄기가 지나치게 굵은 큰 묘를 심을 경우 또는 너무 지나치게 오래 육묘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조기에 파종해서 조기에 정식할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즉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파종하거나 정식하였을 때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또 겨울 기온이 따뜻해서 월동 전후 생육이 과다할 때 발생이 됩니다. 겨울이 따뜻해서 잎이 5 내지 6매 되는 시기가 정상 시기보다도 일찍 도달할 경우 그때의 온도가 낮으면 저온에 감응해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생육 재생기 때 하부나 무렵에 질소질 비료가 부족하면은 꽃대 발생이 높습니다. 이것은 식물체 CN율이 높으면 저온 감응하기가 좋은데 질소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CN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 전에 너무 질소질 비료를 줄여서 질소 부족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꽃대가 올라오면은 상품성이 없어서 이 식물체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꽃 포장해서 꽃대가 전혀 안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하면 꽃대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포장보다는 꽃대가 일부 올라오는 약 5에서 8% 정도 꽃대가 올라왔을 때가 전체 수량에서는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즉, 묘 크기와 추대 관계를 보면은 묘 크기가 연필 크기보다 적은 묘 크기 때는 추대가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큰 묘일 때는 묘를 심을 경우는 추대가 발생을 합니다. 양파 포장에서 5 내지 8% 정도 일부 꽃대가 올라오면 수량이 많은 이유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대가 올라오는 포장에서는 일부 개체는 생육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서 꽃대가 올라오지만 나머지 개체, 즉 95% 나머지 개체는 꽃대는 비록 올라오지 않았지만 꽃대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즉 수량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꽃대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것은 꽃대가 올라올 만큼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체가 제대로 덜 컸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비록 5% 정도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95%가 전체적으로 그 크기라 수량성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포장보다도 수량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꽃대 발생 대책으로는 꽃대 발생의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근 품종들이 꽃대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성으로 육종하였습니다만은 일부 품종의 경우 꽃대 발생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품종 선택에 유의를 하시고요. 지역별로 파종이나 정식 적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거나 줄기가 굵은 거는 제외를 하시고요. 겨울이 따뜻해서 웃자람이 심할 경우에는 시비량을 줄여주시고, 즉 일찍 비료를 주고 일찍 비료를 끝내는 이렇게 비료를 주셔야만이 꽃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시비료에서 비료기가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꽃대 방제에 좋겠습니다. 양파 서리빨입니다. 양파 서리빨 발생 조건은 보통 일반 정식 적기보다가 늦게 심어서 뿌리가 충분히 뽑지 못해서 동결층, 즉 흙이 어는 층을 형성해요. 그 사이에 뿌리가 있을 경우 뿌리가 지상으로 솟구치면서 지상부에 노출돼서 말라 죽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서리빨은 습한 토양이나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밭보다는 논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또 경작층이 얕은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 눈이 많거나 잦은 강우로 인해서 토양 수분이 많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양파가 생육을 합니다만은 뿌리가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상부로 노출이 되어서 고사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서리빨 피해주를 보면은 지상에 노출이 되어서 건조, 동해 피해로 말라 죽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항에 물이 고이면은 포장이 습해져서 지상부에 노출된 것은 서리빨 피해로 고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 시기하고 서리빨 피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무안에서 실험을 한 건데 무안의 정식 적기가 11월 상순입니다. 즉 11월 상순까지 정식한 것은 서리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 12월 상순 이렇게 정식 적기가 늦어질수록 서리빨 피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2월 상순에 정식할 경우 69%가 서리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정식 시기가 늦을수록 서리빨 피해가 많은 이유는 월동 전에 충분히 뿌리가 깊이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리빨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서리빨 피해 방제 방법은 일단 깊이 경운하여서 뿌리 발달을 좋게 하고요. 지역별로 적기에 맞춰서 정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식 적기보다 늦게 정식할 경우에는 약간 깊게 심고 보온 피복으로서 뿌리를 조기에 활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를 높게 해서 물빼기를 철저히 하고요. 토양이 얼 경우에는 밝기를 하고 흙넣기를 실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양이 얼었다 녹을 때 이 서리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면은 잘 눌러주고요. 뿌리 부분이 완전히 덮이도록 흙 덮기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가면은 또 뿌리가 지상부에 노출됐습니다. 즉 땅이 어는 시기가 끝나야만이 이 서리빨 피해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서리빨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을에 육묘한 묘가 있을 경우 이거를 보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서리빨 피해주를 심든 가을에 육묘한 묘를 심든 이것을 보식하여도 수량성 자체는 건전지의 한 50에서 60%밖에 수량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전지에 비해서 서리빨 피해가 수량이 적은 이유가 결국 봄에 심었는 효과가 같거든요. 그만큼 봄에 심어서 뿌리가 새로 내린 다음에 자라야 되니 생육 기간이 짧아서 수량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리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 보온 부직포를 덮어써서 뿌리 활착을 조기에 활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는 보온 효과는 다소 낮지만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 양파에 물리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 대신에 비닐은 보온 효과는 높으나 가습 상태에서 비닐에 접촉하게 되면 잘못하면 양파가 짓무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